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주식을 그동안에 깊게 막 몰두하면서 하지 않았던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종목 몇 개 들고 있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종목 하나에 몰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여러 개의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몇 종목을 과연 나눠서 내가 들고 있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거든요. 오늘은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폭넓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얘기를 저희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시작 질문은, 저 근데 분산 투자할 건데 종목 몇 개로 들고 있으면 좋죠?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몇 종목 정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범위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 특히 초보자분들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3개에서 10개 종목 정도, 이 정도 범위 안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종목 이상으로 가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 치고 종목들 관리를 좀 적재적소해서 제대로 해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종목 미만으로 가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좀 중수 이상 아니면 고수 이상 완전히 자신의 스타일을 구축하신 분들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종목수를 줄이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초보자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3개보다 밑으로 가든가 10개보다 많게 가면은 대체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아니면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루기에는 까다로워진다. 이거를 무조건 그렇게 하면 오답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말 못해요. 솔직히 스타일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라서. 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분산 투자의 접근은 요 정도 안에 이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초보자라고 해도 어떤 분은 좀 재력이 있어서 여윳돈이 되게 많은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얼마를 들고 있느냐를 떠나서 그런 직업적인 환경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단순하게 딱 정의 내려서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래도 주식을 처음 한다면은, 주식을 올바로 다룰지 모른다면, 이 다룬다라는 개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인데, 그걸 못한다면 저 3에서 10개 정도 종목 안에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건 이제 경험적인 얘기죠. 저보다 적거나 많으면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기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제가 주식을 좀 오래 하고 계속 이렇게 거의 업으로 삼아서 하고 있으니까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아니 큰 금액으로 주식을 하고 주식을 잘하면 종목수 되게 많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은근히 하거든요. 너는 30개 넘냐? 50개 넘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니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종목을 많이 다룬다, 뭐 큰 금액으로 하는 사람은 종목수가 많아진다, 뭐 이런 일반적인 인식? 뭐 일반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식에 대해서. 시드머니가 커지게 되면은 종목수가 늘어난다, 여기에는 동의는 합니다. 근데 그 늘어나는 정도나 그 기준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시드머니가 아무리 커져도 그러면 한 30개 종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30개 종목을 매매한다는 거는 전략적으로 일부러 인위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산에 대한 개념 차이를 조금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특정 계좌가 있게 되면은 이게 종목수라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분산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종목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분산을 한다는 건 리스크도 분산되지만 수익도 분산이 됩니다. 분산을 안 하면 수익 난다, 분산을 하면 수익 안 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리스크랑 수익성이 모두 분산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이 전체 계좌가 가지고 있는 기대 수익 값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계좌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기대 수익을 올린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목수가 너무 줄어들게 되면은 기대 수익치도 많이 올라가지만 리스크 값도 굉장히 많이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종목수가 늘어나면은 기대 수익값도 떨어지고 리스크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야, 궁극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적금을 하는 게 낫죠. 예금, 적금, 보장성 투자를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맞는 적정 기대 수익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자체를 회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과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특정 값 이후부터는 기대 수익은 떨어졌는데 리스크는 더 높아지는 상태가 옵니다. 흔히 말하는 백화점 매매의 단점이기도 한데, 시장이 떨어질 때는 만약에 30개 종목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약세장일 때는 30개 종목에 전체 비가 내립니다. 즉 전체가 다 마이너스를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익권이나 시장이 좋을 때는 30개 종목 중에 전체가 다 빨간불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마이너스는 전체 면적에서 받아들이는데 플러스는 그 중에 일부만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많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유리하진 않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서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종목 수가 많아지면 뭐 리스크도 줄어들고 기대 수익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근데 마치 이제 마지막 말씀은 리스크도 커진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그럼 종목 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안 좋은 거네라고 또 판단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정해진 금액에서 종목 수가 많아지면은 리스크는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하락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계좌 전체에서 마이너스 하락 금액은 미비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모여가지고 커지는 거고요. 계좌에서 수익 내기 힘들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저도 사실 뭐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백화점 매매를 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50종목 이상, 100종목 가까이도 해봤었던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체감적으로 그렇게 종목이 많아지면은 뭔가 안정감이 듭니다. 솔직히 뭐 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여러 개의 종목 중에서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통해서 실현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종목이 여러 개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막 크게 막 떨어져 가지고 계좌가 막 손 쓸 수 없게 망가지는 그런 현상도 자연스럽게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수익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느낌도 들고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저는 들었어요.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50개 이상을 계속 관리를 한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큰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 종목들을 어쨌든 관리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정말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포인트가 됐을 때 자금력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 종목에 쏟을 수 있는 그런 정성이 동일한 시간에 분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 명인데, 그래서 그게 또 손이 좀 정성스레 가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소수의 종목을 관리할 때보다 불리해지는 걸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좋을 때 막 집중력 있게 수익을 막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크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체감적으로 배웠던 사람인데, 뭐 그런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쉽게 생각하게 되면 여기를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종목 수를 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명이서 체계적으로 활발하게 돌아가는 사업장은 돈을, 사업장 전체의 돈의 자산 흐름을 관리할 때 조금은 더 집중과 선택과 이런 관리가 조금은 더 용이하겠죠. 근데 직원 수를 30명으로 늘렸을 때 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진다는 거는 조금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5개보다는, 5명이 있을 때보다는 그만큼 커졌다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게, 생산성이 같이 올라왔었을 때 이렇게 해주면 좋다인 거예요. 이게 초보자의 영역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초보자일 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나는 가게 처음 오픈하는데 오케이, 나는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일단 규모 크게 5명의 사업장에서 30명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30명 딱 세팅해놓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자산 흐름 관리에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지금 30명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이 30명으로 인력을 늘려서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지금 좀 약간 넘어지더라도 그거부터 시작해서 배워나갈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저희들의 입장에선 되게 말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만 초보자분들이 들으면은 막 뭔가 속에서 의욕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 그럼 난 30명으로 할 거야. 오히려 막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냥 두면 될까요? 아니요, 실제로 그거 수치를 찾아보게 되면요, 그냥 5개라고 했었으니까 5개에서 30개 사이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0에서 이 종목 수입니다. 분명히 생산성이 올라가다가 특정 시점에선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기준 수치가 개인 성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10개 미만일 거예요. 많아야 10개. 이후부터는 떨어집니다. 이거는 초보자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웬만한 모든 사람들.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게 초보자의 영역은 아닙니다라고 했다는 거는 고수의 영역에서는 30개든 50개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고수 중에서도 일부러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고수 중에 일부는 뭐 100개 이상도 하는 분이 있겠죠. 근데 그분이 고수일 수 있겠죠. 네,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이 조금 약간 어긋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제 말의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초보자냐 고수냐 무관하게 이제 보편적으로 보자면은 종목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유리할 건 없어진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초보냐 고수냐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냐 다른 투자자냐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인 경우에는 뭐 10개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계좌의 자금 유입이 어떤 형태로 되느냐,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되느냐, 기타 등등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전략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완전히 3000% 갈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쪽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보편적 관점으로는 거의 대부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목을 여러 개 들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리스크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근데 종목을 줄이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리스크 컨트롤이 되지 않고 뭔가 인위적으로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많은 분들이 정확히 그게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개를 들고 있으면 알아서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가 ETF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코스피 시장 전체에다가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종목이 되게 많은 건데 그 ETF 하나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따라가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리스크 컨트롤이라는 거는 그냥 시장의 흐름에는 맞춰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목을 소수로 들고 있으면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얘가 흘러갈 가능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손실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공포심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시장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면서 나는 그냥 시장 떨어질 때 좀 잃고 올라갈 때 벌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싫다면은 종목을 줄이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종목을 줄였을 때 좀 내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근데 나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가져 있어야지 이렇게 또 의식의 흐름이 간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뭔가 주식을 시작할 때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해놓고서 도착, 원하는 수익이든 뭐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이 사이에 대부분을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안 하거나 기다리고 가만히 조금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매수해놓고 가만히 앉아서 심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식은 사놓고서 그냥 기다리는 거야. 수익 날 때까지 견디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이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최초에 시작할 때 여러 개에다가 분산을 하면 할수록 기다리면서 뭐 빠져도 다른 거에서 올라주고 막 서로 뒤엉키면서 평균점을 찾아가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시작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는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가서 골까지 가는데 이 사이사이에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선택의 행동들을 하려면은 돈을 처음에 다 쓰면 안 되고 이 돈을 계속 나눠 쓰고 컨트롤하고 조율하면서 이러한 특정 행동들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고 마이너스를 다시 플러스로 만들고, 이런 열매 수학 행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행위를 덧대주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플러스를 쌓았을 때 여기서 궁극적으로 플러스를 쌓아 올려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계속 투자를 해도 계속 마이너스. 요것 때문에 차이점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행위를 한 종목 한 종목에서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는 종목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실제로 이 행위를 모든 종목에다가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하나의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거 하나일 것 같은데 저희가 얘기해 볼 만한 주제가,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게 이제 코스피 차트예요. 지금 2001년부터 해서 현재까지의 월봉 차트입니다. 매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간으로 보면 이때 가격, 이 지수지만 한 500 정도에서 3000까지 올랐잖아요. 3000 넘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 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럼 이게 이제 수익률이 몇 프로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수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그냥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나 펀드 같은 거를 들고 있었다면, 아니면 분산을 되게 많이 했다면 이 흐름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때 내가 뭐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고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이 시간 지나고 나서 결국은 잃는다. 그러니까 네가 종목을 여러 개 투자해서 이렇게 좀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펼치는 게, 그게 오히려 초보자들한테 더 매우 적합한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뭐 반대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아니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가면은 초보자가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종목을 여러 개 이제 쫙 여러 개 뿌려가지고 이렇게 들고 간다면, 쫙 여러 개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만큼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상승했지만 자신의 평균, 시장 전체를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선택했었을 때 어찌됐든 30개든 50개든 본인이 선택하잖아요. 그죠. 저희는 지금 이제 주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 기업들의 선택 평균값이 시장 지수를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게, 만약에 그런 형태라고 하게 되면은 ETF가 나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또 ETF의 구조는 수익성이 또 지수를 또 정확하게 따라가지도 못해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뭔가 그 미치는 그런 장사가 있습니다. 네, 1대1 비율의 수익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거고, 본인이 선택한 걸로 저는 글쎄요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막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사고 팔아야 된다, 막 단타를 해야 된다, 이 중간에 가만히 사놓고서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플러스를 누적시켜 나간다, 이렇게 이제 좀 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얘기했던 영상들을 보시면은 어떤 개념인지는 좀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불필요하게 막 사고 팔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정도는 좀 이해하고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 지수 이렇게 올랐지만 내가 선택한 종목은 여기서 시작해서 오히려 여기에 와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게 심지어 기업적으로 괜찮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케이스 있고요. 대형주나 우량주에선 특히 이런 흐름 있을 거고요. 확률적으로 저게 더 많죠. 그러니까는 지금 20년의 기간 동안의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20년 전에 좋았던 기업이 뭐 지금 더 좋아진다? 그런 게 몇 개나 있나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보여질 때 그 사이에 뭐 유상증자라든가 아니면은 액면분할, 액면병합,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주식 가격을 변화시키는 행동들이 생기면서 가격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은, 20년 동안 좋지 않았었던 기업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사이 시간 동안에 시장에서 퇴출당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거는 대형주들 포함해가지고 그렇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큰 회사들이 이렇게 쪼개지고 다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선택한 30개, 50개 종목을 그냥 가만히 있고 10년, 20년 기다리면 알아서 수익 내주겠지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착각인 것 같아요. 그게 될 거라고 믿는 거 자체가. 네. 자, 분산 투자하려고 하는데 몇 종목 들고 있으면 되나요? 라는 이런 되게 막연한 질문입니다. 본인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정답이 있을 것 같거든요. 10종목이면 10종목, 5종목이면 5종목, 적어도 물어보는 그 대상자는 정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몇 종목인가요? 이 질문을 말했지만 초보자분들이 사실상 물어보는 대부분의 질문은 그런 착각 속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 보고 나서 그래서 몇 종목 하라는 거야, 왜 또 이렇게 말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게 없어, 이렇게 맺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그 질문을 하는 그 본인의 생각 자체를 좀 되돌려서 다시 한번 고민의 출발선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주식 실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에서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신이 몇 종목을 했었을 때 계좌 자체의 수익 생산성이 가장 높아지는지, 그거를 찾는 게 자신이 몇 종목을 관리하면 되겠구나, 그 정답을 찾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숫자는 모든 사람이 다르겠지만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찾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실제로 3개에서 10개 사이에, 홍길동은 7개, 둘리는 8개, 또치는 4개, 이런 식으로 절대값은 다르겠지만 그 범주 안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용어도 사소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뭐 저렇게 얘기를 하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또 때로는 앞서서 많이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적어도 저희 유튜브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검색을 해 보신다던가, 아니면 과거에 저희 영상들 중에서 좀 인기 있었던 그런 영상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 볼게요. 저희가 영상 이거 한두 개만 올린 게 아니라 그동안에 꾸준하게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있어요, 유튜브 안에. 그리고 그렇게 유튜브 말고도 저희가 또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근데 거기에 오시면은 언니님한테 제대로 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그냥 단순하게 제가 옆에서 물어보고 답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혼자 적용하고 그러면서 잘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텐데, 직접 그 공간에 오셔서 언니님한테서 도제관계가 돼서 배워보고, 그리고 언니님 매매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고 라이브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보자라서 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직장인이라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초보자, 직장인, 주부, 뭐 많은 분들이 주식 잘 못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언니님한테 배우고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 뭐 지금 주식이 잘 안 돼서 계좌가 좀 망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잘못된 길로 깊이 들어서기 전에 오셔가지고 한번 직접적인 점검을 받아보고 발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저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로 걸어 둘게요. 그 가입할 수 있는 공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 문의해 보시면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튜브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